안녕하세요. 생각공방의 로빈입니다. 오늘은 당신이 SNS를 하지 말아야 할 이유, 그리고 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이렇게 아이패드를 열었습니다. 보통 SNS라고 하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사람들 간에 연결시켜주는 서비스라고 하죠. 우리나라도 역사를 보면 옛날에 싸이월드나 아이러브스컬과 같은 그런 지인을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 서비스가 있었고, 현재는 잘 아시다시피 페이스북과 트위터, 그 다음에 텀블러, 인스타그램 등이 세계를 주름잡고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SNS의 한 종류이기도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SNS를 하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요. 먼저 본인의 성격이 예를 들면 주변에서 사촌이 땅을 샀다, 좀 진부한 표현이긴 한데 그런 비슷한 상황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아주 친한 친구가 나보다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한다든지 아니면 좋은 차를 산다든지, 그런 면을 봤을 때 본인이 박탈감을 느낀다. 그냥 순수하게 축하해주지 못하고 박탈감을 느끼거나 비교하는 감정이 생겨서 상대적으로 자신감이 떨어지거나 하는 그런 성격이시라면 SNS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SNS를 요즘엔 본인을 보여주는 도구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단순하게 자랑, 나의 우월감을 딴 사람한테 보여주기 위한 자랑으로 활용한다든지, 맛집과 같은 정보를 찾는 거는 아주 유용할 수가 있는데, 본인만의 여행을 세팅할 때 다른 사람의 정보를 지나치게 참조해서 마치 다른 사람의 여행이 복사해서 붙여넣기 식으로 나의 여행에 영향을 미친다 하면 그건 오히려 악영향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장소에 가서 같은 사진을 찍고 같은 음식을 먹고, 이게 검증된 방법일 수는 있겠지만 뭔가 새로운 여행을 기획한다든지 아니면 나만의 여행을 찾고 싶다, 또는 생각을 정리하고 싶다, 뭔가 그런 다른 목적을 가지고 접근했을 때는 SNS는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꼭 해야 되는 이유. 당신이 SNS를 꼭 시작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하루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소통을 하시나요? 보통의 직장인이나 학생의 경우 친구들이나 아니면 직장 동료와 소통을 하긴 하겠지만, 그 깊이가 생각을 나눌 만큼 충분한 시간이나 그런 여유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사실 일적인 대화나 아니면 학교 공부에 대한 이야기만 해도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이니까요. 요즘 들어 드는 생각은 하루에 얼마나 많은 생각을 나눌 수 있는지에 따라서 나의 성장의 그런 깊이나 높이가 향상되는 걸 많이 느껴요. 예를 들어서 나를 팔로우하는 사람이 100명이 있고 내가 팔로우하는 사람이 100명이 있습니다. 물론 이 100명이 모두 다 매일매일 글을 쓰거나 아니면 매일매일 나의 채널에 와서 댓글을 남기거나 좋아요를 누르거나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 한 30% 정도만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거나 아니면 뭔가 나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어느 장소에 어떤 맛있는 음식이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정보든 뭔가를 나한테 던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나는 30여 명의 사람과 소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 소통의 방향이 단순 자랑이기보다는 영감을 줄 수 있는 사진, 책, 영화, 공연, 음악과 같은 그런 예술 분야로 번져갔을 때는 정말 파급 효과가 엄청난 것 같아요. 혼자 책을 보면 하루에 책 한 권 읽기도 힘들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서평을 보게 되면 좀 깊이 있는 서평을 보게 되면 간접 독서가 가능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어떤 책 제목만 검색을 해보더라도 충분히 찾아볼 수 있는 거고요. 이 부분은 유튜브가 됐든 인스타가 됐든 페이스북이 됐든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는 리액션과 인정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운동을 시작하려고 해요. 근데 혼자서 나는 올 여름 지금 겨울인데 올 여름까지 뭐 3kg를 빼서 예쁜 수영복을 입겠다. 몸매를 만들어서 여행을 떠나겠다. 이런 목표를 세웠다고 생각해요. 그런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본인이 어떤 목표에 대한 결정을 하고 했을 땐 주변에 알려라.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저는 요즘에 이걸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친구에게 알리든 가족에게 알리든 또는 SNS 알리든 모두 효과는 비슷합니다. 내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는 나에게 좀 더 무게감을 주고 내가 그 새로운 목표에 대한 습관을 이어갈 수 있는 힘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 인정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사람은 의식하지 않지만 이 인정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강합니다. 이 부분이 좋아요가 됐든 응원이 담긴 그런 댓글이 됐던 정말 큰 힘이 되고요. 그리고 이 부분 또한 쭉 이어갈 수 있는 에너지로 다가옵니다. 또한 예를 들면 운동이라고 지금 예를 들었는데 운동을 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런 피드를 보게 된다면 동기부여가 꾸준히 돼요. 이 동기부여가 제가 요즘에 정말 좋아하는 그런 말인데 결국에는 동기부여를 얼마나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 그게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상당히 높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제가 하고 있는 것들 뭐 감사일기나 고전필사 그 다음에 운동은 이제 어제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냥 단순하게 프랭크부터 시작을 했는데 저는 올 가을에 10km 마라톤에 도전할 그런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2월 초 즈음 해서 이제 달리기를 일주일 3번씩 3km를 목표를 세웠는데요. 일단은 프랭크부터 시작해서 이제 달리기까지 저는 지속적으로 SNS를 활용해서 나의 성장 과정도 기록을 하고 또 지속적으로 동기부여도 받고 또 다른 사람과 공유하면서 에너지도 받고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세 번째, 아이디어입니다. 예를 들면 사업 아이디어가 될 수도 있고요. 공부를 하는 아이디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공시생분들도 몇 명을 좀 팔로우를 하고 있는데 공부하는 방법은 사실 공시생만큼 잘 아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나의 삶을
이루는 하나의 직업을 위한 공부를 하고 있는 분들이니까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자격증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공부 방법, 필기 방법 또는 좀 확실하게 기억하는 방법에 대한 힌트를 얻기 위해서 그분들을 팔로우를 했거든요. 그리고 매일매일 공부하는 습관이 계속 쌓이고 있는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또 마찬가지로 이번에 그 동기부여, 리액션에 대한 부분도 같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업을 한다고 쳤을 때 어찌됐든 내 사업에 타겟팅이 되는 그런 세대가 있을 거고 그 세대를 모두 만나는 건 힘듭니다. 다만 SNS를 통해서 10대에서부터 제가 그 제 느낌으로는 인스타그램에도 한 60대까지는 찾아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사용 빈도나 사용자 수는 적기는 하지만 가정주부부터 해서 학생 10대, 그다음 직장인, 뭐 조금 자리 잡은 40대, 그다음에 아이들이 좀 큰 50대, 그다음에 또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시는 분들 이런 다양한 분들의 생각과 일상에서 저는 사업 아이템을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실현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따로 고려를 하긴 해야겠지만 이런 아이디어를 찾는 부분은 SNS에서 특히나 좀 많이 찾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간단히 요약을 해드리자면 SNS에서 독이 되는 부분은 박탈감, 그 다음에 단순 자랑, 그 다음에 뭔가 새로운 여행 꿈꿀 때 획일화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지양을 하셔야 되고요. 꼭 해야 되는 이유에는 소통의 범위와 깊이를 높이는 방향, 그 다음에 리액션과 인정을 통한 동기부여, 에너지, 그 다음에 본인이 뭔가 하고자 하는 그런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에 대해서 다양한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얻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생각 공방의 로빈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